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 최근에 뜨거운 감자죠.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한 250불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네네. 정말 공포에 질렸던. 그래서 이게 왜 주가가 급락했고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물렸으니까. 예. 네, 물렸으니까. 저는 이미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사실 이 헬스케어에서는 거의 1등 주거든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죠. 그렇죠. 미국 최대 보험 기업인데 지금 거의 고점 대비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면서 이때 1차 하락이 있었고, 네. 이때 이제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2차 하락이 있었고 3차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다 요인이 다른데 보겠습니다. 1차 하락 때는 실적 발표 때였어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성과는 괜찮은데 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이 하향 조정한 이유가 지금 원래 비즈니스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1차 때 한 2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용 실적은 1분기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신규 MA 가입자 증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가입한 사람들이 진료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입을 했으면 이제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료 이용을 덜 하면은 마진이 올라가요. 보험 사업은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0%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 40%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 이용률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겠네요. 네, 비용이 증가하니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춘 거예요, EPS를. 그리고 왜 이게 진료 이용률이 갑자기 가속화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직 미규명된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확한 리스크 코딩. 이게 뭐냐면은 이 환자의 건강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다 치면은 네. 5등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환자는 그냥 3등급 처리가 된 거예요, 부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환자는 30% 진료를 받을 사람인데 15% 진료를 해서 보험금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네. 연간 가이던스를 되게 강하게 하향을 했어요. AI 도입이 시급하군요. 그것도 필요하고 네. 이것도 이제 본인들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세게 조정받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이탈한 MA 플랜에서 넘어온 신규 환자들은 1년간 대부분 관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MA 플랜이 이제 그 미국은 공보험이 있거든요. 네. 공공 메디케이드 이제 보험이 있는데 이제 타 보험사에서 철수한, 그러니까 타 보험사가 이제 나 못하겠다 이거 이제 이 보험 사업. 근데 가입자들 있잖아요. 정부 보험이니까. 네네. 이 가입자를 유나이티드 헬스가 인수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리스크 코딩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1차 하락을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등 기미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계속 기고 있다가 네. 2차 하락이 뭐였냐면 CEO가 사퇴했어요. 사퇴하면서 선물 하나 주고 왔는데 가이던스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했잖아요. 하향 조정한 걸 철회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내 부정적 내용이 이제 1분기 성과 이후에 뭐 한 5월쯤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조금 비즈니스 2분기가 돌아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진료 이용률이 슬슬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CEO가 사임하고 가이던스 철회하면서 이 부정적인 내용이 근데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진료를. 네. 그래서 5월 13일 날 기존의 CEO였던 앤드류가 사임했고, 이제 이 앤드류 전 CEO, 현재 이사회 의장인 햄슬리가 즉시 이제 왔는데, 이 사람도 이 유나이티드 헬스 엄청 오래 CEO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방수로 들어왔는데 네. 25년 가이던스 철회하고 1분기에 나타났던 우려들이 이제 안정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극대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외래 및 의사 방문 증가하면서 자꾸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연간 가이던스를 지금 맞출 수가 없다. 철회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뭐 갑자기 보험을 받는 애들이 뭐 이탈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진 때문이. 그쵸. 보네요. 100명이 있으면 네. 100명이 10%만 이용해야 되는데 15% 올라서 1차 하락을 맞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20%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가입자 수가 빠지는 건 사실 되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에 대한 컨트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2024년, 23년, 22년 있잖아요. 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근데 왜 25년 1분기에 갑자기 이용이 늘었냐 이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그쵸. 왜 지금? 그쵸. 왜 지금 갑자기 이용이 늘었어? 아니 뭐 달라진 게 뭐야? 매크로가 뭐가 바뀌었어?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갑자기 왜 이용을 많이 해? 라는 의문점이 생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파악 중이고 내부적 막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거죠. 그게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뭐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레임은 나왔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하락이 뭐냐? 이게 이제 250불을 만들었던 이 3차 하락 요소인데 이제 워싱턴 저널, 네 거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네. 그 기사를 냈는데 이제 그 DOJ가 법무부입니다. 거기서 유나이티드 헬스를 형사 수사 보도하고 있다. 이 CEO 사임한 게 이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 메디케어의 사기 가능성. 이게 어떤 사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 보조금을 과대화하려고 과대 계상했다 환자들을. 그러니까 환자들의 이 건강 리스크를 잘못 측정해서 과대 계상시켰다. 이거는 형사 수사감이다. 이건 좀 되게 큰 이슈고. 그래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발언 없었고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거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런 거 없다 우리 뭐 계속 이제 뭐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뭐 투자 입장에서는 이건 판단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얘네가 이제 10몇 년, 20년 동안 민사 소송은 계속 있었어요. 네, 정부랑 이게 이 보조금 싸움에서 민사 소송은 계속 있었는데 형사로 간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안 좋은 이 분위기에 찬물 한 번 더 끼얹은 거죠. 그래서 엄청 나왔고 어떻게 보면 3차가 1, 2차랑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CEO 사임과 맞물린 게 매우 타이밍이 미심쩍었다. 그러게요. 네, CEO가 알고 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쵸.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꼬리를 밟혔으니 이번에는 정직하게 발표를, 그러니까 숫자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드러난 거다. 이번 분기에 네. 확 터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겠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아직 팩트 체크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의견도 없었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근데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이 보조금을 받고 비용을 처리하잖아요. 이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률적인 소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룰대로 가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지금 10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너네 이거 일부러 대놓고 짠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의 프레임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지? 엘레반스나 휴마나 같은 이제 경쟁 기업들이거든요. 이 경쟁 기업들 외에도 이헬스, 고헬스, 셀렉트 커트 같이 이제 이 메디케어 플랜을 가입을 유도하는 기업들도 소송을 제기한 좀 별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아졌죠.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헬스 자체적으로 이 리스크 코딩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이 MA가 이제 정부 정책인데 정부 메디케어 그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그 리프레시가 돼요. 이제 조건 같은 게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잘못해서 자체적으로 좀 맞은 손해도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이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하나씩 터지면서 주가가 이때 한번 세게 맞고 그러다가 이때 또 한번 세게 맞고 3차로 또 한번 세게 맞고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여기 600불이었거든요. 600불에서 지금 250불까지 온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첫 번째 관점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말고 그 경쟁 기업들이 있거든요. 휴마나나 엘레건스나 이런 애들, CVS 헬스 얘네 다 그러냐? 다 마진이 안 좋냐? 연간 가이던스 다 안 좋냐? 유나이티드 헬스만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거 관련된 질문이 다 나왔었거든요. 경쟁 기업들한테. 근데 엘레반스 뭐 비용이 높은 수준이긴 한데 관리 가능하다. 휴마나는 비용 추세가 예상과 일치하고 일관적이다. CVS는 기대치보다 다소 양호한 상태이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UNH만 이렇다. 그러면 이제 UNH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IB들이 회사를 찾아갔겠어요. 너 뭐냐 이러면서. 근데 일단 현재 IB들은 다 지금 바이예요. 제가 뭐 어제까지 봤었을 때는 한 명도 뉴트럴이나 셀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바이인데 타겟 프라이스가 좀 많이 내려왔죠 다들. 그건 맞는데
대부분은 유나이티드 헬스 자체의 비즈니스나 그 시너지는 어떻게 대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금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이용률이 증가하고 리스크 코딩 오류된 거는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이미 지금 개선 절차에 들어갔고 우리들의 목표는 26년 가이던스를 정상화시키는 것 25년은 이게 뭐 아무튼 정책에 연계된 거니까 뭐 분기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6년 가이던스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수익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가 및 가격을 조정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이 보험 가입자가 입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자 뭐 어떤 텍사스 어떤 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나이티드부터 해서 휴마나나 이런 CVS들이 이렇게 입찰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험금 얼마, 지급 얼마 해가지고 입찰 싸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해가지고 마진이 있는 걸로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26년 이 메디케이드 입찰 마감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올해 6월이에요. 그래서 회원수 증가보다는 마진 확보에 중점을 둔 입찰 경쟁이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전념하고 내부적으로 리스크 조정 모델 도입하고 그래서 개선해서 26년 가이던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좀 봤을 때 이걸 좀 보면은 요거는 제가 이 정리를 좀 보면 되는데 이 정리를 봤을 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하고 좀 그냥 아리까리한 것 봤을 때 사실 많은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유나이티드 헬스랑 옵텀이라는 두 개의 대표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사업부의 시너지가 사실 다른 휴마나나 CVS나 갖고 있지 못한 비즈니스 구조예요. 여기서 잘해서 여기서 더 마진이 나고 여기서 마진이 더 나서 여기를 더 잘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뭐 규모 측면도 마찬가지고 구조에서도 좀 독보적인 위치가 있고 뭐 25년이 많이 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26년이 제대로만 돌아와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의 사업부 자체가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다. 근데 마이너스 될 만한 거는 근데 왜 하필 얘네만 이럴까? 이게 좀 큰 문제죠. 그렇죠. 경쟁 기업 아무 문제 없고 아니면은 유나이티드를 시작으로 경쟁 기업까지 다 안 좋아지면 그건 산업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거든요. 혹은 형사 기소 사건이 좀 커질 경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가 없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26년 MA 입찰. 그러니까 결국 입찰할 때 좋은 조건에 혹은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변수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5년도에 이렇게 세게 맞았으니까 26년도 거는 제대로 가져오겠죠. 라는 게 지금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투자자가 정하는 건데 네. 밸류에이션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위에 게 LTM이고 아래 게 NTM이거든요. 그냥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초록색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90불이었을 때가 LTMP 기준으로 12배, 그다음에 NTMP 기준으로 12배. 지금 25년은 좀 안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 평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 가지고 스윙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 밴드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좀 종목이에요. 근데 그 밴드를 지금 엄청 뚫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저는 저번 월간 계좌인가요? 그때도 390불에 그 분할 매수 시작해서 제가 320불에 좀 더 샀거든요. 이때 3주 사고 이때 6주 샀는데 지금은 290불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250불일 때 더 살 걸. 근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무섭죠. 하루에 막 20%씩 빠지니까 조금 무섭긴 했었어요. 제가 이거 산 날 그 다음 날 기소가 떠가지고 마이너스 20% 빠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일단은 기다려 보자 했는데 회복은 좀 했고 앞으로 더 회복해줘야 될 룸이 많긴 한데 아마 지금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사점을 정리를 하면 새로 부임한 CEO는 기존 CEO만큼이나 그 유나이티드 헬스 되게 오래 그 운영했던 CEO고 와가지고 다시 돌려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타임라인상 봤을 때 6월에 새로 입찰할 거 있고 10월 중순에 이 MCO들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사업자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별점 같은 걸 받아요. 소비자들한테 혹은 정부한테. 근데 이게 또 입찰할 때 이제 정량평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월 말쯤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이걸 다 거치고 나서 기업의 입장에 어닝콜이 나올 텐데 그쵸.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예상하는지 지금 밸류에이션상 저는 꽤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사업이 뭐 최고냐 아니에요. 예, 최고 당연히 아니고 그냥 이런 기업이 밸류가 너무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료 대 보험금 싸움인데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면 환자들을 최대한 아프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쵸. 네. 보험금을 덜 주려면 진료를 최대한 덜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이번 분기에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환자들이 이 진료를 받게끔 열어놓은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용률이 엄청 많이 뛰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자꾸 나고 있는 거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산업 자체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고 그냥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거에 대한 계산을 잘못했다면 이렇게 1년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유나이티드 헬스 시작으로 넘어가거나 형사 기소가 커지거나 그건 좀 다른 국면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보험 산업의 로비도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를 지금 옛날 오바마 정부부터 네. 헬스케어 혁신하려고 계속 때려왔거든요. 그쵸. 근데 계속 바퀴벌레처럼 살아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만약 휴마나나 CVS가 이랬으면은 네. 안 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라서 좀 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유나이티드 헬스가 되게 대표적인 방어주였는데 다우존스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었고 1조 달러까지 이제 시가총액을 뭐 도달을 했는지 목전에 뒀는지 했다가 지금 한 300 몇십 달러 300 몇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의 단타 대회가 열렸다. 아, 단타 대회. 네,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이제 변동성이 크면 또 누가 모입니까? 한국인들이 모이죠. 네, 아, 한국 주식이 든다. 네, 이제 네. 한국인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인 건 맞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해요. 아직 해소된 게 없으니까. 맞아, 해소된 게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헬스케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죠. 그 미국에서는 뭐 오바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처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막고 있는 게 뭐 이런 그 헬스케어 업계 전반적으로 그 관습이 되어버린 로비 로비도 이런 있죠.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가에 녹아들면서 서민들은 아파도 참게 되는 그쵸. 약간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바뀔 수도 어쨌든 있다. 악이니까 그 악.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악이니까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악이 유지된다에 투자하는 거는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떤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뭐 쳐다는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뭐 워낙에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던 기업이고 아직 확정이 안 났다의 다른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쵸. 거기에서 나오는 또 업사이드는 또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네. 사업부 비즈니스가 워낙 탄탄해서 그리고 이 악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네네. 내가 이거에 투자하면 악한 거에 돈 버는 거 저도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사실 네, 옛날부터 유나이티드 그쵸. 헬스를. 네. 워낙 또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러니까 이게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한데 사실 이 서비스는 되게 좋은 서비스는 맞거든요. 그 PBM이라는 좀 특별한 그 구조상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가 반박할 생각은 없는데 이건 미국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죠. 네, 너무 오래되어 온 구조여가지고 관습이어서. 네, 여기에 깔아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일단 보험 사업은 일단 있어야 되고 공보험, 사보험 다 하는 거니까 네네. 보험 사업 자체는 되게 소비자한테 좋은 거고 이 PBM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바뀌면 이걸 누가 대체할 거냐 그 이슈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밸류가 그 PBM이고 뭐고 그 PBM이 없어진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국가들의 보험사와 비슷한 밸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밸류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하루하루가 좀 되게 변동성 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을 가장 먼저 네. 찍어 왔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유나이티드 헬스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뭐 굳이 제가
알아볼 만한 열정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했었는데 아주 되게 깔끔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딱딱딱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 포맷이. 저는 물려 있으니까요. 역시. 아니 저는 제가 이거 600불일 때 네네. 옛날에 한번 제 포트 있었거든요. 잠깐.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수익을 벌고 한 20% 30% 벌었어요. 그리고 얘가 한 400불 언더까지 내려가면 확실히 밸류 매력도가 있는 주식이다. 회복을 잘한다. 해서 390불이 왔길래 네. 제가 아마 400불 때도 계속 엔치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좀만 더 빠지면 산다. 맞아요. 분할 매수 간다. 맞아요. 예. 390 맞길래 이때가 이제 1분기 실적 맞았을 때예요. 사자. 1분기 실적은 반등할 수 있다. 근데 바로 갑자기 300불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그 2차 가이던스 철회. 그래서 나한테 왜 그래? 예. 근데 가이던스 철회하고 300불에서 320불로 올라왔어요. 드디어 끝이구나. 네. 오해가 다 풀렸다. 예. 이제 사자고 샀는데 그 다음날 기소. 그래서 250을 맞았죠. 이 무빙이 아주 네. 이 중급자 이하는 네, 접근 금지하시. 그 버핏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회 오니까 기다려라.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다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고 제가 이걸 위해서 거의 아이비 레포트를 한 8개 거를 읽었어요. 네, 다 읽어보니까 다 이런 컨센이고 이런 거 지금 문제인 거고 이건 안 풀렸고 아직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그래서 좋은 영상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